그 각서 내용에 배상액 30억 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이런 배상액 같은 게 들어가기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중요한 사실, 중요한 비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만약이라도 이런 약정을 위반해서 외부에 유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이런 금액을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양측의 의사가 합치가 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손 선수나 혹은 상대방 여성 측도 동의를 하고 기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3억 원을 건넸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의 재판에서 손 선수 측에 좀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3억 원을 줬다라는 것은 손 선수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이 가해자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공갈이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기수가 된 것이고 그만큼의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해자들의 입장에서 이 돈을 받았다라는 점이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할 거고요. 특히 이제 3억이라는 금액 자체도 공갈죄의 그런 양형 기준에 비춰 봤을 때 상당히 높은 금액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 여성이 임신한 거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초음파 사진 두고 가짜냐 진짜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 여성이 임신한 것까지는 확인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손흥민 씨의 전 연인이었던 여성 양 씨가 손흥민 선수에게 보냈던 초음파 사진은 조작된 것이 아닌 진짜가 맞았습니다. 경찰이 병원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실제 임신을 했던 사실이 있었고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태아의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손흥민 씨 측에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확인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강조드려야 되는 부분은 손흥민 선수는 모든 것이 이제 허위 사실이다. 본인의 아이를 임신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공갈죄의 성립 여부에 손흥민 선수가 만약 그 아이의 친부였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가 된 바에 따르면 해당 여성이 임신을 했던 전력이 있는 것은 맞고 이후에 임신 중절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로서는 친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일정 주수가 지나면 지금 아직 출산을 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양수검사 등을 통해서 친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는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검사를 거쳤는지 여부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미 어떤 임신 중절까지 이루어졌다면 실질적으로 현 단계에서 친부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불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고 불가능하다라는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상 실효가 크게 없는 작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또요, 이 남성이 언론사에 이 내용을 제보하려고 수차례 시도를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남성이 누구냐면요. 이 여성 양 씨,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와 사귀었던 이 여성이 손흥민 선수와 결별한 후에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달부터 여러 언론을 접촉을 해서 손흥민 선수 관련 제보 내용이 있다라면서 살해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사에서 증거를 요청하면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이에 앞서서 3월부터는 손흥민 선수 측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7천만 원을 뜯어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일이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결국 이렇게 언론사에 좀 접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언론사에 접촉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서정빈 변호사님, 그 여성에게 3억 원을 건네면서 각서를 썼다고 했는데 그 각서 내용에 배상액 30억 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이런 배상액 같은 게 들어가기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중요한 사실, 중요한 비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만약이라도 이런 약정을 위반해서 외부에 유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이런 금액을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양측의 의사가 합치가 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손 선수나 혹은 상대방 여성 측도 동의를 하고 기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단 금액이 정하긴 나름이긴 한데 30억이라고 하면 통상적인 사안보다는 무척 높은 금액인 건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손흥민 선수의 그런 입지라든가 만약에라도 이제 여성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에 발생할 수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혹은 사회적인 피해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 책정을 한 금액으로 보이고 예. 사실 뭐 우리가 30억을 실제로 배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는 그렇죠. 않죠. 그러다 예. 보니 아무래도 손 선수 측에서는 이 최소한 이런 경고성의 의미로서 이런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은 기한은 사망시까지라고 하던데 이것도 그냥 양측이 합의만 하면 된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양측의 동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 역시도 합의서 내용으로 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각서에 배상액을 넣었다는 것은 이것이 나중에 법적인 효력이 있으니까 넣었나요? 우리가 흔히 뭐 각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반성문 쓰면서 각서 같이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 내에서도 내가 뭐 또 한 번 불륜을 저지를 시에는 뭐 예. 전 재산을 뭐 배우자에게 주겠다. 예, 이렇게 예. 각서까지 쓰고 도장까지 찍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 효력에 대해서 사실 절반만 효력이 있고 절반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각서라는 명칭이 붙어 있긴 하지만 일정 부분 계약서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어떤 합의된 의사가 존재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예.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각서의 존재라는 것이 손흥민 선수가 이 각서 내용대로 뭐 30억 원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보다는요 오히려 이 자체가 어떤 공갈이 있었다 어떤 협박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기능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런 계약서 결국 각서의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로서 예. 이들 간에 어떤 협박의 정황이 있었다라는 점까지는 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제 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법원에서 뭐 30억의 배상을 다 인정하지 않고 예. 뭐 일정 부분 감액을 할 가능성 뭐 이런 부분까지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공갈죄로서 법적 대응을 하는 걸로써 별도로 이런 부분까지 청구를 할까 이 부분은 여전히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씨 측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러면 서 변호사님, 이 3억 원을 건넸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의 재판에서 손 선수 측에 좀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사실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3억 원을 줬다라는 것은 손 선수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이 가해자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될 그래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공갈이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기수가 된 것이고 그만큼의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해자들의 입장에서 이 돈을 받았다라는 점이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할 거고요. 특히 이제 3억이라는 금액 자체도 뭐 공갈죄의 그런 양형 기준에 비춰 봤을 때 상당히 높은 금액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은 뭐 다른 다툼 없이 결국에는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불리하게 참작할 만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